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랩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최근 외신을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M7보다 더 센 놈들이 온다. M7도 만만치 않은데 더 센 친구들 과연 누가 있는지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 투자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렉트릭 11이라는 주식의 조합들이 좀 많이 이번 주 들어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버코 ISI라는 이제 회사의 미국의 투자 회사인데 회사의 마크 마하니라는 이제 투자 전문가가 새로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술주 내에서 성장성 그리고 가격 매력이 있는 11개 주식을 지금 새로운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골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는 기술주 안에서 종목이 선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그니피선 세븐하고 유사하게 AI와 관련이 있는 주식들 위주로 이제 종목이 결정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뚜렷한 수익성의 개선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좀 뜯어보면 대형 기술주이고 또 그 매그니피선 세븐에 있었던 종목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세 종목을 포함을 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 그리고 스포티파이, 에어비앤비, 그리고 부킹홀딩스, 도어대시, 쇼피파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 우버 와 같은 이 종목들을 지금 다시 재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이제 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매그니피선 세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사실 중국 시장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애플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좀 주도주에서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으로 인해서 나온 새로운 이제 주도주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7 그리고 뭐 판타스틱 4, M&M 그리고 여기 일렉트릭 11까지 지금 다양한 용어들도 나오고 있고 주도주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M7만큼 임팩트가 있을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부분들 외에도 M7과 좀 뚜렷한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M7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 종목이라는 혹은 AI 관련한 이제 미래 성장주라는 그 특징들로 묶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번에 일렉트릭 1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사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높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킹닷컴이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여행업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그 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여행을 이제 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특정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특정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 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차량 공유 플랫폼 중에서 가장 대표 주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음악 플랫폼 안에서 현재 사실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콘텐츠 혹은 OTT 관련한 플랫폼에서도 가장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이제 일렉트릭 11의 이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까 질문에서도 약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그니피선 세븐과 같은 수준의 임팩트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M7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상승폭이 높았고 특히 이제 그 안에 구성 종목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처럼 정말 시장을 완전히 이제 지배해 왔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반면에 지금 일렉트릭 11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좋을 거야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들어있는 이제 주도주의 그룹들이기 때문에 실제 성과가 따라와줘야 아마 매그니피선 7과 같은 유사한 임팩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M7만큼의 성과를 이루려면 이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주도주와 관련해서 다양한 용어들,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시대별로 주도주들이 많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선 세븐 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이끌어 왔었었고 과거 사실 한국 시장으로 돌아보면 뭐 차화정이라는 이제 그런 테마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장에 맞는 국면에 맞는 이제 상승주들을 모아서 이제 투자자들이 하나로 이제 묶어서 부르는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현재 매그니피선 세븐 같은 경우가 이미 사실 뭐 그 구성 종목 중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제 상승주 혹은 주도주의 그 역할을 조금씩 못하는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미래에도 똑같이 매그니피선 세븐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상태거든요.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의 주도주는 항상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사실 이제 뭐 시간을 좀 많이 돌린다라고 하면 브릭스라는 이제 개념으로 성장하는 국가의 증시를 묶는 이제 그런 이제 컨셉도 있었었거든요. 다만 현재는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에서는 굉장히 많이 벗어난 상태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워낙 많은 정보가 이제 시장에 이제 나오고 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때그때 굉장히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억하기 쉬운 개념들이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매그니피선트 세븐의 성공이 워낙 뚜렷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기억이 강력한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하나하나 개별 기업들의 본질을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는 지금 매그니피선트 세븐 혹은 일렉트릭 11 같은 기억하기 쉬운 마케팅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컨셉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마케팅적인 수요가 이제 주도주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주도주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AI 모델이 봤을 때 지금 M7에 남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이번에 등장한 일렉트릭 11 이런 종목들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까? 그 사실 저도 이제 그 일렉트릭 11에 대한 종목을 좀 공부를 하면서 저희 그 AI 모델의 포트폴리오와 유사성이 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 사실 선호하고 비선호를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모델이 아니라 저희 AI 모델 중에서 롱숏 모델이라고 매수도 하고 동시에 또 이제 공매도도 같이 하는 헤지펀드 같은 모델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현재 보게 되면은 그 저희가 선호하는 상위 종목들은 조금 더 M7에 가깝지 않나 라는 일렉트릭 11보다는 M7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사실 또 현재 테슬라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선호를 하고 저희 모델에서는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AMD도 사실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을 보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낙폭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고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비선호가 지금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또 사실 이제 테슬라 이제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 모델에서 현재는 가장 비선호하는 모델로 지금 꼽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요도 지금 사실 많이 좀 둔화가 됐고요. 또 중국산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공세도 나오고 있고 고금리 환경에서 사실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맞고 있고 이러다 보니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전기차 주식들에 대한 매도세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봤을 때
주가가 올 들어 32% 가까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은행에서 이제 그 목표 가격을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생기업이 뭐 피스코 같은 경우는 좀 파산 위기까지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테슬라 악재들 중에 사실 이번 주에 들어서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미국의 이제 대형 투자은행인 웰스파고가 그 테슬라의 목표가를 지금 많이 좀 내린 상태입니다. 그 웰스파고의 뭐 콜린 랭건 같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는 "성장이 없는 성장 기업이다."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랄한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제 비중 축소라고 하면 매도 의견이에요. 매도 의견으로 바꾸고 그리고 12개월 목표가를 $200에서 지금 $125까지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매도 리포트가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좀 충격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그 특히 중국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워낙 저가 공세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동시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전기차라고 하면 테슬라밖에 보이지 않았던 게 지금은 테슬라보다 오히려 중국의 이제 그 상하이 1차 SAIC라는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맥서스라는 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뭐 우버 같은 걸로 타고 다녀보면.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경쟁 격화에 따른 리스크가 앞으로 심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의 대체제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한 1-2주 사이 성과를 보면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투자자들이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엔비디아. 네. 지난주랑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연속 급락하다가 7% 반등했고 또 다시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결국에는 $900 선을 다시 내주기도 했는데 지금 고점 논란이냐 아니면 뭐 건전한 조정이다.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현재로서 사실 엔비디아의 그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이제 역시 그날 역시도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물론 이제 그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개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테슬라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게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에서 발생하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사실 빅스 지수로도 저는 일부 전이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흔들리는 거는 현재까지로는 사실 이제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바이 더 딥이라는 이제 컨셉이 계속 작동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저는 사실 이제 그 가격 하락 구간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투심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흔들리다 보니 나머지 반도체 그 종목들까지도 지금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 1-2주 가는 시간이 그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월가의 공포 지수에까지 전이되고 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당분간 시간을 갖고 이 투자 심리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도 조금 해보죠. 비트코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또 조정도 같이 동반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장중한테 $70,00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자, 반감기와 ETF 기대감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사실 어제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이제 법인이 이제 예. 새로 다시 오픈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 비트코인 혹은 이제 크립토 관련한 이제 쪽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어제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이제 뭐 재밌었던 내용들만 좀 요약해서 전달을 드리면 예. 반감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실제 크립토 업계에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다란 이제 호재로는 인식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반감기가 생겨나면서 분명히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죄송합니다. 그 생산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직접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ETF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스팟 ETF,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ETF들의 경우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격 상승에 여력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원래 비트코인 관련 ETF가 그 선물 ETF가 있었었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아무리 뭐 비트코인 선물 ETF 운용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선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물 비트코인 ETF, 스팟 ETF라고도 부르는데 이 ETF들 같은 경우는 운용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비트코인의 수급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여러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블랙락 같은 정말 대초대형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런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이제 스팟 ETN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거를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